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요즘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아주 화제죠. 미국 장기 국채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. 연 8% 수익률이라니? 숫자만 보면 정말 솔깃해요.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투자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, 또 이 표면적인 매력 뒤에 어떤 기회랑 위험이 같이 있는지,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반응은 왜 엇갈리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? 네,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. 이 자료들이 그냥 단순 수익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투자 심리,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독특한 경제적 위치까지 이걸 다 연결해서 보여주거든요. 그러니까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. 자료를 보니까 미국 주식 장기 평균 수익률이 한 연 7% 정도 된다는데 25년 만기 미국 국채가 세전 연 8%를 준다. 이러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. 정말 강력한 유인책처럼 보여요.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. 이런 매력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. 전문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자금을 빼고 있어요. 심지어 일부 개인들까지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건 왜 그런 거죠? 이게 시작의 일부 참여자들이 미국 경제에 좀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. 이런 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경고 중 하나가 이거예요. 내가 알 정도로 정보가 퍼졌다면 이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아는 사람들을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다. 이런 거죠.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. 대중에게까지 온 매력적인 기회는 종종 숨겨진 위험을 동반한다. 네요. 얼마 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는 일이 있었잖아요. 보통 다른 나라였으면 금융시장이 엄청 출렁했을 텐데 미국 시장은 의외로 좀 잠잠했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? 바로 그 지점. 그게 이제 미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건데요. 뭐랄까,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. 규칙을 만드는 위치요? 네, 자료에 나온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인천 앞바다 조개 껍데기의 연준이 1조 달러라고 쓰면 그게 통용될 수도 있다.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실제로 과거에 S&P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도 금융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그냥 바꿔버렸어요. 그래서 혼란을 막았던 전례가 있습니다. 아, 그런 일이 있었군요. 네, 시장은 좀 암묵적으로 미국은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. 약간 꼬우면 네가 패권국 하든가 이런 식의 현실론이죠. 다른 나라 신용등급 강등하고는 이게 무게감 자체가 좀 다르게 인식되는 겁니다. 하지만 그 미국은 다르다라는 믿음이 영원할 거란 보장은 없지 않나요?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어쩌면 그 믿음에 좀 균열을 내기 시작한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. 네. 다만 현재까지 시장의 주력 반응은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. 물론 이번 강등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서 일부 세력이 미리 국채를 매도했다. 이런 분석도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최근 금리 상승의 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. 누군가는 이걸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미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투자는 위험 관리가 핵심이잖아요. 8%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구체적인 위험들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선 환율 위험입니다. 환율이요? 네, 현재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1,4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. 근데 만약 25년 뒤 만기 시점에 환율이 1,200원으로 내려가 있다면 달러로는 수익을 봤어도 원화로 바꾸면 손실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25년 뒤 환율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맞습니다. 다음은 금리 위험입니다. 특히 25년 같은 초장기 국채는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해요. 얼마나 민감한데요? 예를 들어 시장 금리가 여기서 1%만 더 올라도 채권 가격은 수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장기 투자인 만큼 이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어요. 현재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점, 이거 중요합니다. 그게 왜 위험이죠? 앞으로 25년간 받게 될 이자는 고정되어 있잖아요.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 돈의 실질적인 가치, 그러니까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. 이게 아마 기관들이
초장기 국채 매수를 좀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. 환율, 금리, 인플레이션,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. 혹시 다른 위험은 또 없나요? 물론입니다. 정치적 위험도 있죠. 예를 들면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변수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. 유동성 위험이요? 그건 뭔가요? 왜?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. 심한 경우에는 아예 사려는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고요. 이걸 슬리피지가 커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매수세가 약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다. 그것도 큰 위험이네요. 그렇죠. 이런 위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보 비대칭 문제, 즉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경고가 나오는데요.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혹시 호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. 내 앞에 놓인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왜 나에게까지 왔을까?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. 그 말이 의미심장하네요. 네. 매력적인 수익률 뒤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혹은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. 특히 이건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될 상품일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결국 연 8% 수익률은 결국 공짜 점심이 아니다. 이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네. 누군가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당신의 투자 목표, 또 투자 기간, 위험 감수 능력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. 오늘 저희는 연 8% 수익률을 제시하는 미국 장기 국채 투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. 높은 잠재 수익 이면에 숨겨진 환율, 금리, 인플레이션 같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을 살펴봤고요. 또 왜 시장 참여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배경도 짚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이 투자를 지금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당신의 투자 원칙 안에서 이게 정말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? 아니면 혹시 단순히 높은 숫자나 주변의 분위기에 좀 이끌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? 더 나가서 앞으로 25년 동안 미국의 경제나 달러 가치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